내 금반지 어디 갔니? 가지고 와. 죄송해요. 팔았어요. 나는 그날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장롱 서랍을 열고 30년 추억이 담긴 금반지를 주머니에 넣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손버릇 나쁜 며느리를 혼쭐 낸 이야기이자 동시에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님, 이거 브랜드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숨겨두셨어요? 나는 그 순간 며느리 이서연의 손이 내 장롱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였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타고 벽에 번지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온 김에 정리 좀 해준다며 멋대로 내 방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는 이미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보라색 봉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엔 남편이 40살 생일날 내게 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브랜드 각인은 없었습니다. 동네 금은방에서 맞춘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내겐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퇴근길에 금은방 앞을 몇 번이나 오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고요. 그렇게 사온 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며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보, 비싸진 않지만 당신한테 주고 싶었어. 그 반지는 30년을 내 곁에 있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안 쓰시니까 제가 잠깐 껴도 되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내 허락 같은 건 필요 없다는 투였습니다. 나는 서랍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봉지를 집어 올렸고 그 작은 반지를 자기 외투 주머니로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아, 그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습니다. 약하니 주전자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실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 따윈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저 오늘 일찍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나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라색 봉지는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빈 봉지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냥 착각이겠지.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디 두고 잊어버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나는 일어나 또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아들이 저녁 늦게 들어온다며 장을 부탁했고 며느리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운전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차 문도 열어주고 안전벨트도 확인해줬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으니까요. 어머님, 카트 제가 밀게요. 며느리는 카트를 끌며 앞장섰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아래 우리는 장바구니를 끌며 천천히 통로를 걸었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 생선 코너를 지나 정육 코너를 지났습니다. 어머님,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오늘 특가예요. 며느리는 고기를 집어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대 근처 화장품 진열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아, 이거 예쁘다. 근데 좀 비싸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립스틱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3만 원이나 하네. 에이, 비싸. 그리고 그 립스틱을 제자리에 놓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립스틱을 집어들더니 빠르게 외투 포켓 안으로 밀어 넣는 걸 단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건 설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꺼내보며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계산할게요. 카드 주세요. 며느리는 내 카드를 받아 계산했습니다. 직원은 물건을 찍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총 83,500원입니다. 네, 카드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오는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코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데. 응. 나는 겨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집에 돌아온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기울어지고 저녁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장 보러 다니시기 힘드시죠? 제가 자주 올게요. 혼자 다니시면 무거우시잖아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에이, 뭐려. 당연한 거죠.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나는 장바구니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고기를 넣고 채소를 씻고 과일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마트 CCTV에 찍혔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 걸로 신고까지 하겠어? 며느리인데. 나는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자주 시댁에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좀 갖다 드릴게요. 어머님, 집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청소기 돌려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계단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고 거실에 가방이 놓였고 어딘가에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수저 한 벌이 없어졌습니다. 찬장 안쪽에 모셔두었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시어머니께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디 뒀더라? 나는 찬장을 다시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찬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치웠나? 아니면 누가 빌려갔나?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참장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놀이개였습니다. 은빛 매듭에 작은 옥이 달린 오래된 장신구였습니다. 작은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건데 어느 날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 갔지? 나는 서랍을 몇 번이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어디 넣어뒀나?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장롱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손거울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자개 손거울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신 거였습니다. 자개가 박힌 예쁜 손거울이었습니다. 이것도 없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어디 두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나이가 드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병원에 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또 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 은수저 어디 뒀어요? 아까 못 봤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은수저를 물어? 며느리는 은수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찬장 깊숙이 넣어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조차 명절 때나 꺼내 쓰던 것인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훔쳐간 거였습니다. 찬장에 있었는데 나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못 봤나 봐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탁자 위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고 나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다. 먹마. 나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뒤 나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롱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찬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빈 봉지들, 텅 빈 공간들, 사라진 흔적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서랍 구석, 낡은 손수건 밑에 구겨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그건 금매입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품목은 금반지 한 돈. 금액은 80만 원.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반지구나. 며느리는 내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내 몰래, 아무렇지 않게.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아니, 내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30년의 추억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랍 앞 바닥에 털썩 앉아 영수증을 꼭 쥐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가 식탁 한가운데 영수증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주 낮게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서연아.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훔쳐가니? 죄송해요. 며느리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를 잡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반지가 뭔지 아니? 내 시아버지가 내 40살 생일에 준 거야. 30년을 내 곁에 있었던 거라고.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 은수저도 놀이개도 손거울도 다 내가 가져간 거지? 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트에서 립스틱 훔치는 것도 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죄송해요. 전 그냥. 서연아. 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멈춰 섰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와. 민수 아빠도 민수도 다 와. 이야기 좀 해야겠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영수증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 이야기해야지. 나는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거실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시동생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오라고 하시고.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영수증과 사라진 물건들의 목록을 올렸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적힌 글씨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마이너스 금반지 1개 남편 생일 선물, 30년 보관. 마이너스 은수저 1벌 결혼 20주년 기념. 마이너스 자개 놀이개 1개 친정 어머니 유품. 마이너스 자개 손거울 1개 친정 어머니 시집살이 선물. 마이너스 금매입 영수증 80만 원. 지난주 목요일. 모두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 서연이가 가져간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가? 민수가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사실이니? 시동생 부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물어보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앉아. 나는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이어서 믿었다. 내 며느리여서 믿었다. 그런데 넌 내 등 뒤에서 내 물건을 훔쳐갔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마트에서 물건 훔치는 것도 봤어. 립스틱을 주머니에 넣는 거 내가 다 봤단다. 시동생 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응, 내가 직접 봤어.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친척들의 시선은 서연의 손끝에, 숨소리에, 내려가는 눈꺼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왜 훔쳤니? 서연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카드 빚이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카드 빚?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500만 원 좀 넘었어요. 갚을 수가 없어서.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부부잖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서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계속 쉬었습니다. 서연아, 500만 원 때문에 30년 추억을 팔았니? 시어머니 유품을 훔쳤니?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가족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수님이 너무 과하셨어요. 과한 게 아니에요. 범죄예요, 범죄. 시동생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반성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돈 때문에 사람의 추억을 훔치는 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네. 그리고 훔친 것들, 팔지 않은 것들은 다 돌려줘. 알았지? 네. 마트에서 훔친 것도 내일 당장 가서 돈 내고 와. 알겠니? 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희 부부는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 서연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네, 엄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영수증을 집어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등을 기댄 채 축 처진 어깨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라. 나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서연은 소파 끝에 조그맣게 앉았습니다. 나는 외투를 벗지 않고
맞은편에 섰습니다. 왜 왔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낮에도 들었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어서. 서연아. 나는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난 내가 왜 그랬는지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100만 원 빚 때문이라고 했지? 그게 진짜 이유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뭐니?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부족하다고? 네. 민수 오빠네 집안이랑 우리 집이랑 너무 달라서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네는 공무원 집안이고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용직이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요.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저는 너무 위축됐어요. 어머님이나 친척분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무시? 네. 제 옷차림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제 말투를 고쳐주시는 것이라든가.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도 하나 사면 달라질까 싶었어요. 예쁜 화장품이라도 바르면 당당해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했어요. 카드 빚이 쌓였어요. 그래서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머님 물건을 보니까 그냥 막 손이 갔어요. 이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복도 불빛이 두 사람 사이 얼굴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무시한 적 없다. 내 옷차림을 지적한 건 추운데 얇게 입고 와서 걱정돼서였어. 말투를 고쳐준 건 시댁 어른들 앞에서 편하게 말하면 나중에 내가 손해볼까봐 그랬던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왔을 때 진심으로 기뻤어.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그걸 모르고 내 물건을 훔쳤어. 내 추억을 팔아버렸어. 서연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서연아. 나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알겠니? 네. 훔치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상대가 가족이든 남이든 누구든. 알았지? 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서연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집에 가라. 늦었다. 네. 어머님.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됐다. 이제 그만 가. 나는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멈춰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응.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뒤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들어와 거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거. 서연은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수저 한 벌, 자개 놀이개, 자개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니? 네. 나머지는 이미 팔아서.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반지는? 그건 이미 팔았어요. 돈도 다 썼고. 나는 봉투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대신 이걸 샀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디자인으로 샀어요. 제 돈으로.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새 반지였습니다. 광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준 그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돈을 더 모아서 원래 반지값도 드릴게요. 됐다. 나는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이 반지는 내가 가져. 예.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잖니. 내가 가져. 하지만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알겠니?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나는 테이블 위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은수저, 놀이개, 손거울. 이것들은 돌려줘서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아,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연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라, 서연아. 나는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네. 넌 이제 알았지? 훔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네. 정말 잘 알았어요. 서연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마. 네. 절대 안 그럴게요. 나는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나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거실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는 다녀왔니? 네. 어제 다녀왔어요. 립스틱 값 내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정말로요. 응, 믿는다. 나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네. 민수한테 카드 빈 이야기해. 부부니까 함께 해결해야지. 네. 어젯밤에 다 말씀드렸어요. 민수가 뭐래? 화내시긴 했지만 같이 갚자고 하셨어요. 그래, 잘됐다. 부부는 그래야 하는 거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도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점심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좋지. 나는 옆에서 서연을 도왔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부글부글 끓는 찌개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 며느리로 남아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제가 이런 짓을 했는데. 서연아,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실수해도 잘못해도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어머님, 넌 내 며느리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한 끼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낮 햇빛이 다시 거실을 스쳤습니다. 나는 장롱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은수저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놀이개도 손거울도 모두 제자리였습니다. 다만 금반지만은 없었습니다. 보라색 봉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지를 집어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 반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며느리를 되찾았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따뜻한 나무결이 손에 닿았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 봐왔어요. 오늘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그래, 들어와. 서연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허락 없이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다, 같이 하자. 네.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열심히 고기를 썰고 상추를 씻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 오늘 일찍 온대요.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먹겠네. 네, 저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해드릴게요. 서연은 신이 나서 움직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씻고 와라.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요즘 서연이 많이 달라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리고 솔직해졌어요.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카드 빚 다 갚았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네. 제가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요.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다시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빈 보라색 봉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봉지는 이제 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반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요. 대신 우리 며느리가 사람이 됐어요. 바람 한 줄이 커튼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서랍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자거라. 나도 사랑한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렇게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습니다. 금반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대신 진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함께 치유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